자, 그럼 이제 벌칙 봅니다. 벌칙. 자, 우리 교재 33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벌칙은 크게 이제 형벌과 과태료 이렇게 있어요. 자, 벌칙. 자, 벌칙은 자, 행정 형벌 그리고 이제 행정 질서벌. 이제 이걸 우리가 과태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벌은 이제 우리가 재판을 받아서 판사가 우리한테 양형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 여기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있고, 과태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는요 행정청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행정청. 여러분 교통법규 위반하면 딱지 날라오죠. 그런 게 다 과태료. 뭐 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행정청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사유. 이것은 간단히 얼마 안 돼요. 자, 각각. 자, 그러면 이제 3년짜리부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그 끝에다 쓰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등록업자. 자, 1번 끝에다가 무등록업자라고 쓰고 무자이다 동그라미. 무자이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자, 부정의 부자. 부정의 부자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 금지행위입니다. 이제 금지행위 중에 이제 총 7개 중에 3가지 있죠.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자, 이거 다 우리 동그라미 했어요. 1번에 맨 첫째 줄 끝부분에 가면 증서 있죠. 증서의 증자. 그 다음에 2번 직접거래 직자. 3번 셋째 줄 투기조장의 투자. 다 기억나요? 증직투 이렇게 외웠잖아요. 매무수거 증직투. 그런데 이제 형벌은 어떻게 외우냐? 이거 이렇게 외워야 돼. 무부 증직투 이렇게. 자, 무부 증직투. 그 다음에 이제 1년짜리입니다. 자, 1년짜리 개수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묶어요. 자, 1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성명을 사용해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양수 대여 받은 자. 그러니까 증 가지고 장난치면 이래요. 자, 거기 양도의 양자. 양도의 양자고. 오른쪽 가면 8번을 보세요. 8번도 뭐냐면 이제 또 등록증을 가지고 양도 대여한 자. 거기도 양자의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1번, 8번을 묶으세요. 어떻게 묶냐면 그 1번 왼쪽 여백에다 8번 같이 써놓으세요. 1번 왼쪽에다가 번호 옆에다 8번 같이 써가지고 묶은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갑니다. 2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이거 공인중개 자격을 사칭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의 사자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묶으세요. 3번, 4번은요 다 이중자 들어가는 거예요. 3번이 이중으로 등록을 하거나 2개 이상을 소속했다. 그러니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고, 4번이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다. 이중 사무소 설치해요. 그래서 3번, 4번 묶어가지고 3번에 2자 하나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중자 들어가는 다 똑같은 형벌이.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점을 설치했죠. 자, 임시 두 글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자,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그랬죠. 자, 명칭 두 글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7번 또 표시 광고했죠. 광고 두 글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6번, 7번은 개공사 아닌 자들이에요. 개공사 아닌 자가 뭐 하면 무조건 다 1년짜리인데 이렇게 이제 묶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무 위반한 거예요. 오직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라. 다르게 하지 마라. 차별 공개하지 마라 한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건데, 거래정보사업자 정자의 동그라미. 정자. 자, 정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금지행위 또 7개 중에 이 4개가 1년짜리예요. 그래서 거기 매매업을 했다. 매매의 매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이거 우리가 무등록업자는 알면서 그랬죠? 협조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말이 없죠. 매무수거 할 때 우리가 묻자. 근데 여기다는 동그라미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금지행위 할 때 외웠으니까 그냥 금지행위에 금지 두 글자만 동그라미 하세요. 그 밑에다 할 필요 없어요. 금지행위는. 그 10번 제목에 금지행위에 금지 두 글자 동그라미. 매무수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거 안 써져 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11번 비밀 누설했다. 비밀의 비자. 자, 비밀의 비자.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암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비밀 준수. 그 다음에 공인중개 자격을 사칭했다. 그 다음에 임시 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명칭을 불법으로 했다. 그 다음에 또 불법으로 광고한다. 그리고 금지행위.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쓰세요. 일단 쓰고. 일단 다 썼어요? 자, 이제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 양이 누구 만났냐? 정비사 만났어. 아니, 아까 공부 좀 하려고 학원 나갔는데 사부가 결격이었어. 그러니까 공부했어 못했어? 그렇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땄겠어 못 땄겠어? 못 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살다가 정비사 만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돈벌이가 부족하니까 자기도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 근데 사부를 잘못 만나서 합격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개업을 해 못해. 그러니까 떴다방 하나 차려놓고 명칭 공인중개사무소 가짜로 달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광고하면서 맨날 금쟁이만 저지르고 있더라. 스토리로 배우는 거예요. 스토리로.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양이 정비사 만나서 사고 치면 몇 년짜리? 1년짜리. 자, 이양이 정비사 만나서 사고 치면 1년짜리. 그러니까 사부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이렇게 사고를 안 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외우면 끝나. 뭐 외울 게 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외우려고 하면 폼 잡으면 끝나버리면 돼. 그러니까 페이지 넘겨서 334페이지. 이제 행정형벌효과 이거 앞에서 다 했어요. 결격사유할 때 했고요. 양불규정 고용인 할 때 다 했어요. 자,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고용인이 이렇게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알아? 개공사 너도 벌 받으라.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이때 개공사가 받는 것은 해당 조에 규정된 뭘 받는다? 벌금형. 벌금형 받는다 그랬죠? 이거 양벌규정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개공사가 받는 것은 벌금형을 받는다. 양벌규정 했다. 볼 필요 없어요. 고용인한테 있으니까. 그 다음 오른쪽 과태료. 자, 과태료 500만 원이야. 과태료 봅시다. 동그라미 1번하고 4번을 묶으세요. 1번하고 4번. 이게 이제 누가 얻어맞는 거냐면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기억나나요?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1번하고 4번. 1번 운영의 영자고 4번 이게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4번이. 근데 그 말이 없네. 감독상 명령 위반이란 말이에요. 맨 끝에다 감독상 이렇게 써놓고 감자에다 동그라미 해도 돼요. 4번 맨 끝에다가 감독상 명령 위반 이건데. 그래서 이제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했던 거고. 그 다음에 5, 6, 7, 8 묶으세요. 5, 6, 7, 8을 다 묶으면 이거 협회입니까? 아까 공개감시조 한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5번 공시의 공자의 동그라미, 6번 개선명령의 개자의 동그라미, 7번에 저 끝에 시정명령 시자의 동그라미, 8번 지도 감독의 감자에다 동그라미, 바로 그 옆에 조사의 조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 공개감시조인 거. 그 다음에 2번 3번 묶으세요. 2번 3번은 이제 개공사 이제 이건데 확인 설명 안 했다 이거죠? 확인 설명의 확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수교 연자에다 동그라미. 2번 3번. 그래서 확연 이렇게 보면 돼요. 확연. 자, 그러면 500만 원요. 자,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얻어맞고, 그 다음 협회가 얻어맞는 게 공개감시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사들이 확인 설명 똑바로 할 때 연수교가 안 받았다. 확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감 500만 원 내세요. 공개감시조. 그 다음에 확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100만 원짜리 봅니다. 자, 336페이지 100만 원짜리. 자, 100만 원짜리 첫 번째 1번 중개사무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다. 게시의 게자. 자, 게시의 게자. 게시 안 했다. 2번입니다. 사무소 명칭 그랬죠? 명칭 두 글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법정 문자 안 썼다. 5개 광고물 성명 표기했다. 간판 명칭과 관련된 거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중개된 사물의 표시 광고 있죠? 표시 두 글자 동그라미. 표시. 그러니까 개공사가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상호, 연락처, 개공사 성명 이거 다 표시해야 되잖아요. 네가 개공사라는 거 그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4번에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다. 사무소의 소자의 동그라미 여기다. 사무소의 소자. 앞에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있잖아요. 여기 사무소 소자. 5번 맨 앞에 휴업의 휴자. 이거 신고 다 한 거예요. 그 밖에 그 다음에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이거 안 한 거죠? 거기 끝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걸 좀 바꿔서 보증 설정 둘째 끝에다 보증 설정 사항 설명 플러스 교부 이렇게 쓰세요. 설명 플러스 교부 그 다음에 끝에다 X. 그러니까 보증 설정했다는 거 설명도 하고 사본 교부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보증의 보자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외운 게 좋아요. 7번 자격증 반납 안 했죠? 자, 자격증의 자자. 8번 등록증 반납 안 했죠? 등록증의 등자. 9번 중개인의 사무소 명칭의 법정 문자 안 썼다. 여기도 명칭 두 글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2번하고 9번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 간판을 어기면 다 100만 원이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순서를 바꿉니다. 자, 휴폐업 신고 안 했다. 개시 의무 안 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다. 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간판 어겼다.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제대로 안 했다.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 안 했다. 보증 설정 설명 교부 안 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안 했다. 그래서 휴게소 명칭 표시 등 보자. 휴게소 명칭 표시 등 보자 안 보여주면 100만 원이야. 여기. 안 보여주면 100만 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보여주면 100만 원이야.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하시오. 할 거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338페이지. 자, 338페이지 이제 과태료 부과 징수. 그러면 이제 부과 징수권자가 누구냐? 뭐든 준 사람이 때려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와 협회는 누가 때린다? 국장. 그러니까 여기 국장이 때리고 여기 국장이, 왜? 국장이 지정을 했고 국장이 인가해줬잖아요. 그 다음 연수개혁 안 받았다. 누가? 연수개혁은 시도지사. 여기는 연수개혁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안 했다. 여기 자격증 반납 안 했죠? 이거 시도지사. 자격증 반납 안 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개업무 위반, 나머지는 다 개공사야. 이거 나머지 이것도 개공사. 확인 설명 안 했다. 이거 다 개공사예요. 개공사는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이 때려. 개공사는 등록관청이 때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죠. 물론 시험에는 나왔는데 뭐든 준 사람 때린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형벌. 자, 이제 얼른 또 대표로 하나 찍고 지워야 되니까요. 다 찍었어요? 자, 이제 350페이지. 350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제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이제 탈세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자, 거기 이제 용어의 정의 보세요. 재정 목적 이런 거 읽어보시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 등 했을 때는 방금 말한 토지 건축물에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기다 밑줄 긋고 그 위쪽에다가 이게 뭐다? 분양권, 입주권 쓰세요. 분양권, 입주권. 그러니까 이제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자, 이게 이제 우리 신고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뭐 외국인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자, 오른쪽 갑니다. 그럼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인데, 여러분이 신고 대상 물건하고 신고 대상 계약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거기 박스 안에는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신고 대상물, 아무 물건이나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박스에 보면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 계약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부동산이 신고 대상인데, 아까 부동산 용어의 정의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축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신고 대상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비. 여기도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이 바로 토지 건축물이에요. 자, 놔두고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위 2번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어요. 그게 뭐냐? 택지개발주택법 이걸로 부동산 받는 걸 뭐라고? 이거 분양권이라고. 이거 그걸 분양권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인가로 받은 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정비법상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 이 입주권이 뭐냐면 소위 조합원 입주권 얘기하는 거. 조합원 입주권.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들어갔을 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인데 표현은 입주권이지만 분양권과 같아. 그래서 이걸 아까 뭐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뭐다? 권리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자, 토지 건축물 이거 부동산하고 이거 권리 이것만 뭐다? 신고 대상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신고 대상물을 중개 대상물하고 혼동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리고 임목 공장 등 관업체. 근데 여기 임목 공장 등 광업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해야 돼. 신고 대상 계약. 그런데 오로지 무슨 계약이냐? 매매 계약 그랬죠? 자, 그러니까 매매 계약입니다. 오직 무슨 계약? 근데 그 박스에 아까 뭐야?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 계약인데 최초 공급 계약. 부동산에 대한 최초 공급 계약인데 이 공급 계약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분양 계약이라고 그래. 그런데 분양 계약도 뭐예요? 말하자면 이것도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계약과 최초 공급 계약 그런데, 자, 이 최초 공급 계약이 분양 계약인데 이것이 곧 매매 계약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부연 설명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연 설명. 자, 그러면 페이지 이제 넘겨서 352페이지 보시면, 자, 부동산 공급 계약 있고요. 3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인데, 자, 이때 이거 조심하세요. 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입주권을 얘기하는데 2번 양가로 2번 있어요. 이때 분양권은요, 주택 분양권뿐만 아니라 상가 분양권, 토지 분양권 다 해당됩니다. 자, 이제 이때 이 분양권은요, 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이 다 됩니다. 예전에는 주택만 됐어요. 근데 이제는 토지, 상가 다 됩니다. 네, 이거 하나만. 그 다음에 다른 제도의 관계 이거 놔두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다른 제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신고 절차를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 기한. 그러면 이제 이런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거기 밑줄에 있어요. 오른쪽에. 자, 353페이지 오른쪽 맨 첫째 줄.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해라 그랬죠? 체크. 그 다음 맨 밑에 신고 관할청을 먼저 보세요. 그럼 신고를 60일 이내 하라고 했는데 어디 해야 되냐? 신고 관청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관할청, 이 관할청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신고 관청이라고 합니다. 자, 신고 관청을 찾아가는데 어디를 가리키느냐? 거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체크하세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조심하세요.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353페이지 맨 밑에 거기 신고 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관청하고 운동하면 안 돼. 또 여러분들은 이걸 등록 관청하고 운동하면 안 돼. 그럼 아까 여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라고요? 아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이내 신고해라 그 얘기요. 그 다음 이제 중간에 2번 신고 의무자. 자, 중간에 신고 의무자. 그럼 이제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페이지 안 넘기죠. 넘기지 마. 자, 신고 의무자. 그럼 이제 신고를 누가 해야 되나요? 거기 이제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와 중개거래로 나눠집니다. 자, 직거래 이제 거래 당사자 직거래했을 때, 중개거래는 이제 개공사 통해서 거래했을 때죠. 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시면 첫째 줄, 둘째 줄, 둘째 줄에 밑줄 하세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자, 직거래했으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라. 그리고 중개거래는 그럼 누가 신고합니까? 개업, 공인, 중개사.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거기 직거래했을 때 거기 둘째 줄 끝부분 거기 쭉 밑줄 하세요. 다만 찾았어요? 자,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 둘째 줄 끝부분 다만 그 옆에 쭉 밑줄 하세요. 이거 신설된 내용이에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들은 묶어서 이제 국가 등 이렇게 하는데, 자, 이들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 등 이랬을 때. 자, 거래 당사자 일방이 자, 국가 등일 때는 바로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그 얘기예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이제 넘겨서 35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신고사항. 그러면 신고사항 어떤 게 들어가나요? 이게 이제 또 바뀌었는데 아직은 출제는 안 됐는데 올해 이제 계속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 신고사항 알아둬야 돼. 이거 출제될 확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당사자 인적사항 쓰고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각각 날짜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 쓰고요. 4번 부동산의 종류. 그러니까 3번, 4번 묶으세요. 3번, 4번 묶으면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5번 실거래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또 묶으세요. 자, 6번, 7번 묶고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그 다음에 주택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를 쓰라고 그랬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조금 이따 또 설명해요. 그 다음에 8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계약 써라 그랬죠. 그 다음에 9번 개공사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인데 이것은 이제 개공사가 신고할 때만 해당돼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쳐서 외웁니다. 1번의 인적사항의 아니 당사자의 당사자의 당자 쓰고요. 그 다음 2번 계약 일자, 중도금 지급 일자, 잔금 지급 각각 날짜를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1 일자 하나만 동그라미. 계약 체결 1 일자 하나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4번은 둘 다 부동산에 대한 거죠. 부동산의 부자 하나만 동그라미. 부동산의 부자 하나만.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실자의 동그라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실거래가. 그 다음에 6번, 7번은 놔두고요. 8번에 조건 두 글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개공사의 이제 공짜, 공인중개사 공짜에다 딱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개공사. 근데 이것은 안 해도 돼요. 개공사에 대한 거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외우면 돼. 당일 부실 조건. 당일 부실 조건. 이것만 딱 외워야 돼. 마지막 개공사에 대한 거는 개공사가 중개했을 때고, 자, 당일 부실 조건. 그러면 6번, 7번 보세요. 이게 이제 신설됐어요. 작년에 신설됐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이제 올해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때까지 일순인데. 자, 거래 대상 주택에 대하여 그랬죠. 자, 주택이란 말 위아래로 묶으세요. 주택이란 말을 6번, 7번 둘 다 위아래로 딱 묶으세요. 그러니까 뭐에 해당인 것만 주택입니다. 여기 보세요. 토지, 분양권, 입주권인데 건축물 중에서도 상가는 빼고 뭔만? 주택만이에요. 주택만. 그래서 이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본인이 입주할지 말지, 근데 한마디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구입했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바로 박스 밑에 6번, 7번 항목은 그 다음에 쭉 밑줄 하세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 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거기 밑줄.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줄. 실거래가가 3억 이상인 주택 밑줄. 그 경우만이에요. 그 경우. 그리고 가로 안에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 그러니까 국가가 뭐 투기 목적으로 살 리가 없으니까 제외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두 가지를 갖춰야 돼. 주택법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에 묶여있는 곳의 주택.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얼마? 3억 이상일 때. 그때만 이건 신고상에 들어가. 그러니까 다른 때는 신고상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이거 해당되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부실 조건은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고 방법. 자, 신고 방법은 크게 방문 신고와 전자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 신고 방식은요, 당사자들이 직거래하거나 개공사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다 합합니다. 자, 먼저 자, 방문 신고입니다. 자, 방문 신고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 먼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데, 자, 계약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당사자는 신고서라고 있어요. 서식이. 그 서식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문 신고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 서식을 작성해 가지고 서명 날인을 한 다음 당사자 중 일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출합니다. 자, 이거 공동이 아니라 일방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 신고서에 그 신고상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쓰게 돼 있어요. 이 신고상에 뭐라고 있어요? 당일 부실 조건 이러라고 있죠. 이거. 그리고 이제 중개거래 했을 때는 개공사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거래 했을 때는 하나 개공사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출한다. 그런데 거기 단독으로 계약을 신고하는 국가 등은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이제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거고. 그다음 니은번 보세요.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 제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거래당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매수자 본인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 그 조건에 해당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요, 신고서를 그러니까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지금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 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 이 내용에 이제 해당된다면 누가 매수인이 단독으로 이거 써가지고 뭐해라? 제출하여야 한다. 몇 줄 했어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한다고요? 매수인이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입주 계획서, 자, 이것을 뭐 한다고요? 제출합니다. 매수인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읽어만 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둘째 줄.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자, 분리하여 희망을 제출할 때 이때는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이제 원래는 자 같이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나 싫다 그러면 이것만 따로 뭐 한다고요?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알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 일로부터 그 다음 50일 이내에 그걸 체크하세요. 50일 동그라미.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공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신고를 언제까지요? 60일. 그러니까 지가 신고할 때는 상관없는데 뭐 매도니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50일 이내에 제공해라. 50일 이내에 제공하고, 이 경우 아니 이 기간에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라. 당연한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신고입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밑줄. 자, 지금 여기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공동으로 신고하는 건데 뭐냐면 신고 써가지고 이거 서명 날인을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은 일방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신고라는 건 신고 협조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 공동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해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자기만 이제 이거 서명 날인을 하는데, 그 다음 밑줄에서 쭉 가서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라. 그러니까 단독 신고할 때는 자 왜 아니 일단 거래계약서 이거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단독 신고 사유서. 자, 이것을 제출하는 겁니다. 밑줄 딱 해라. 두 개. 그러면 이제 신고 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 단독 신고 해당하는지 이제 신고 관청이 뭐예요? 이거 확인한다 이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 제시.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을 내보여라. 자, 이때 이제 신분증. 자,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 보여줘라 이 말이요. 신분증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신분증을 보여주어라. 그 다음 신고서 제출 대행입니다. 미음번이에요. 신고서 제출. 자, 거래 당사자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때 대행하는 사람은 체크하세요. 신분증명서를 일단 보여주고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로부터 서류 두 개를 받아가는데 그 서류가 뭐냐?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방이 제출해야 되는데 일방이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 내보여야 되고요. 자기한테 위임한 이 사람한테 서류 두 개를 받아가라 이거예요.
이 서류가 뭐냐? 이게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그 다음에 자기한테 위임한 그 사람의 신분증 서류. 원래 일처리 대시하는 사람 뭘 위임장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러니까 이제 인감증명서 떼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만 하면 돼. 인감도장 안 찍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위임관계도 꼭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으로 하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제출 대행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사가 신고하는 거. 자, 개공사 신고하는 거 똑같아요. 신고서 작성, 제출, 개공사 가구의 서명날. 그리고 개공사도 신분증 보여주고요. 그 다음 신고서 제출대. 자, 이걸 누가 하느냐? 거기 밑줄에 있어요. 개공사 위임받은 소공사가 합니다. 자, 중개거래일 때는 제출 대행을 누가 한다고요? 소공사가 합니다. 중개거래. 그러니까 보조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뭐냐? 자, 소공사 할 때는요. 개공사한테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소공사 할 때는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필요 없다 소공사. 왜 그러냐? 소공사 이 일처리 할 수 있으니까. 또 고용신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사라는 걸 밝히면 소공사는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권리를 부여받았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자, 크게 이제 방문신고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자, 1번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인데 여기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서 작성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해서 이제 인터넷에 입력해서 제출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자, 쭉 밑줄 하세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신고서 제출 대행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전자문서는 제출 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는데 비밀번호나 공인 인증 이런 거 남한테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알아두세요. 3번 뭐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인데 이게 이제 소위 전자거래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거래.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계약서를 손으로 직접 쓰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바로 입력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왜냐? 인터넷에 이미 다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 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 우리가 전자거래라고 그래요. 전자거래에서는 제출한 걸로 본다. 제출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신고서 복잡하게 써가지고 제출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끝난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필증 발급. 자, 이렇게 신고 관청에 자 접수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는데 자, 이 신고 필증 언제까지 또 발급해 줍니까?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이것도 바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체 없이 해줘라. 그리고 이제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자, 검인 의제. 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있었나 없었나 검증하는 건데 얘네들이요 신고관청에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있다는 거 알죠? 굳이 또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 검인기관이 여기 똑같아요.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 신고관청자. 그럼 쥐가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받았으니까 계약이 떴다는 걸 검증을 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금쟁이. 자, 여기서도 금쟁이가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처럼. 자, 그럼 여기서는 몇 개냐? 3개. 3개밖에 안 되니까 오지 산다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과 섞어서 이렇게 낼 수 있을 정도. 자, 첫 번째 봅시다. 개공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거.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일 중개거래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면 개공사가 신고해야 되니까 당사자들이 개공사한테 우리 세금 적게 낼 테니까 금액을 다운시켜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다. 당연히 일단 하면 안 되고. 또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다. 옆에서 부추기고 막 거짓으로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하라고 막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주로 개공사들이 많이 해당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검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아요. 신고관청에. 그럼 이제 신고관청에 신고 접수를 받으면 이제 그 내용을 뭐예요? 검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항목을 통하여 이제 검증을 하는데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냐? 그게 아니라 1번 국토부 장관이 바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자,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이거 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국장이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아닌 2번. 자, 이런 구축 운영을 위한 신고와 적정성 검증 결과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는데, 자,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면 자,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수시로 달라져. 그러니까 이번 달 금액과 다음 달 금액과 또 그다음 막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체계를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신고관청한테 이런 자료 달라 이제 그 얘기예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 3번. 그럼 이제 이런 업무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또 귀찮아. 그러니까 이것도 신설됐어요.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귀찮으니까 이 업무를 누구한테 공공기관에게 뭐 할 수 있다. 위탁해가지고 야 니네가 좀 할래? 맡길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검증 절차나 검증제 구조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가격의 적정성한지 검증. 자, 이게 이제 중요해. 그럼 이제 검증을 하는 건 누구냐면 신고관청 접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검증권자가 누구냐면 이것은 누구다? 신고관청입니다. 검증권자는 신고관청. 근데 이제 신고관청이 검증할 때 대충 하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에 맞춰서 검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검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실거래가인지 아닌지 이거 검증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검증을 했으면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데 누구한테 통보하냐? 세무서장한테. 자, 그래서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한테 통보해 줍니다. 언제까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이제 세무서장은 이 자료를 통하여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 이 자료를 과세 자료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내용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조사입니다. 자, 첫 번째 검증 결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아 판단되면 보완을 하거나. 자, 이제 뭔가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텐데 자료 제출해라, 보고해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셋째 줄 소속 공무원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에게 거래계약서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쓴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자, 이때 이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데 이 자료는 대부분 다 실거래가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니네 진짜로 이 금액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걸 입증할 만한 서류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깐깐하게 검증하는 게 뭐냐면 실거래가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없게 썼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 박스에 보면 거래계약서 4번. 왜냐면 계약서에 금액을 쓰니까.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나 통장 4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쏘아줬다,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매매대금 서로 주고받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이제 이렇게 한. 자, 그래서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돈 주고받고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했으면 이제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신설되는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이제 이거 출제될 때까지 수준이에요. 자, 이거.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장입니다.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들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럼 이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검증권자인 자, 시군구청장이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자, 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근데 보고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보고해요. 그럼 이제 시도지사가 다시 국장에게 보고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다 취합하여 매월 1회. 자, 매월 1회 이렇게. 자, 매월 1회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외국인 등 취득신고. 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이렇게 거래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팔았을 때는 해당 안 돼요. 이렇게 취득했을 때는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합니다. 이 신고 내용을. 그러면 이제, 자, 물론 특별자치시장은요, 바로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제출을 받은 시도지사는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돼요. 자, 이것은 외국인한테만 해당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니네들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매 분기 1사분기 2사분기 이런 거 있죠?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이걸 받아서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그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 신고는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포상금하고 이런 거 쭉 남은 것은 우리가 다음에 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절차 이것도 찍어놔서 보면 좋은데 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아니면 이걸 쪼개서 찍는다. 이건 알아놔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프린트 다 했어요? 다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까지 부담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 완성 시 부담한다. 맞아요. 그 다음 권리를 취득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설명상이냐. 이전 빠져야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것만. 이전은 빠져야 돼. 3번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4번 자,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의뢰인이 불응하면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라. 맞죠? 4번 맞고. 5번
확인 설명 똑바로 안 했다?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이야 과태료. 서식이 다 업무정지라고 했어요. 서식. 말로 하는 것은 500만 원이야. 6번. 개공사는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제 쌍방이 교부하고 5년 보존해야 되는데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게 틀려서 법정 서식.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7번.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된다 이래버리면 필요적 취소라는 얘기인데 취소될 수 있다. 임치에 임치. 될 수 있다 이래. 그 다음 8번. 분사무소에서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자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소공사고 해야죠. 그 다음 9번. 자, 보존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설정합니다. 재설정이죠. 그러면 효력기간 중에 해요. 만료일까지 해요. 만료일까지 하는 거죠. 바꿔놨죠. 변경이 효력이 기간 중에 하죠. 변경하는 게 효력 기간 중에 하는 거. 만료로 인한 재설정 만료일까지. 10번. 자, 재산상 손해가 설정된 금액 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정 한도 내사죠. 그리고 초과한 것은 개공사한테 별도로 배상이라. 네, 맞고. 11번.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고 사전 수령하냐? 예치 기관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해야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12번. 자, 이것은 어때요? 맞죠? 네, 맞고. 13번. 맞죠? 14번. 사무소와 주택 소재지가 다를 때는 어디 것 따라서? 사무소 소재지관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받는다. 맞나요? 틀렸죠?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조례라고 해야 돼. 사무소 기준 여기까지는 함정을 다 안 빠졌어. 근데 두 번째 함정에 빠졌어.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조례. 그 다음. 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각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영인 수지구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 그럼 주사무소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으면 중개부소는 강남구 조례에 따라 받나요? 어디? 그러니까 네. 아니 성남시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라고 해야지. 시도 조례. 아 이거 답이 서울시 조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 잘못됐어. 경기도 조례라고 해야 돼 이거. 깜빡 안 바꿨네. 제가 예전에 것을 이거 바꾸면서 해답은 안 바꿨네. 조심하라니까. 시군구 조례가 아니라 시도 조례라니까. 시도 조례. 자 그래서 이거 경기도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을 때는 분사무소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토지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은 0.8인가요? 0.9인가요? 하면 토지나 상가는 다 0.9죠. 거래 유형 상관없이. 그 다음 17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 대금. 그 다음 18번입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인데 권리관계 확인은 시도조례 맞죠? 다 똑같아요. 주택이나 상가나 구분 없습니다. 시도조례 맞아요. 19번. 권리관계 확인된 소유인 실비를 누구한테 받나요? 취득 의뢰인이다. 이전 의뢰인이다. 이전 의뢰지. 그러니까 매도나 임대 그 밖에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아야죠. 그 다음 실비는 계약제일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고 중개보수와 각각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맞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프린트는 잘 보관해놨다가